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병합도 됐었고 6.25 전쟁도 치렀고 북한의 수많은 도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군인으로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안북도 철산이 고향이시고요. 저는 이산 가족 2세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앞에 이 사진 보시면은 북한 땅입니다. 여기는요.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 땅에 있는 회담장입니다. 우리 회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가면 통일각 평화의 집 이런 회담장이 있는데 여긴 북한 땅에 있는 통일각입니다. 저와 악수하고 있는 북한 군인은 유영철이라는 대좌인데 지금 이 회담에서요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 경의선철도, 7번 국도 동해선철도가 연결이 됐죠.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 정권이 정말 자본주의의 이 유익을 좀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 여기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의 거의 90%를 당해가지고 가고 그것이 핵미사일 개발로 돌아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중단이 됐고 지난 10월 15일 북한이 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폭파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전차 이 방어구를 만들고 큰 토산을 쌓았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장성급 군사회담인데 이제 서해 충돌이 그동안 1, 2차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좀 얼굴이 크게 보이는 친구가 리선권이라고 하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유명해졌던 인물이죠. 그리고 저 가운데 앉아있는 이 북한 군인 이름이 김영철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큰 얼굴로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나와 있는 까만 코트를 입고 계신 분은 김장수 장관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꽃꽃장수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왜 꽃꽃장수냐? 이 김장수 장관이 장관하실 때 제가 국방부에서 과장을 했는데 제가 평양 가시면 김정일과 악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왜? 장관님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제일 이 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정일,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죠. 김정일은 6.25 전쟁 또 이후에 수많은 도발에 정말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 저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했는데 진짜 고개 안 숙이셨거든요. 다른 장관들은 90도로 김정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장관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이가 순환공항입니다.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저도 여기에 같이 갔습니다. 저는 평양에 2번 가서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 금강산 이런 쪽에 가서 또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저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실 것 같죠?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침해 주범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저기 보면 별 2개를 달고 있는데 북한군 계급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별 하나, 저는 이제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만 별 2개는 우리 소장이거든요. 북한군은 별 2개가 중장입니다. 거긴 준장이 없고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철이는 별 2, 이때 당시 2007년입니다. 2007년 11월이었는데요. 꼭 11월이군요. 그러니까 17년 전입니다.
저 김영철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영철 199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8번을 회담을 했고요. 거기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 92년이면요. 동서독이 통일되기 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통일이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 기본합의서 보시면 동서독이 70년대 맺은 동서독 기본조약에 비하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 개발 안 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거 잘 지켜졌으면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되고 20년 만에 통일됐거든요. 우리도 20년, 92 더하기 20, 2012년. 2012년이면 우리도 통일되겠구나. 기대감이 있었죠. 아마 그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통일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안 지켰거든요. 그때 회담을 할 때 김영철이가 별 하나 달고 회담에 나왔었습니다. 똑똑하니까 김일성이가 굉장히 총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이의 총애를 받았고 그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등용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이가 참 말도 잘하고요.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92년 회담 나올 때 그때 김영철이 직책이 뭐였냐면요. 조선인민군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정찰국이 뭐 하는 조직인지 아십니까? 정찰국은요. 여러분 68년도 121 사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21 사태. 북한 특수군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목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조직이 정찰국입니다. 그 정찰국의 부국장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회담을 한 거죠. 북한은요, 회담을 하러 나오는 사람과 뒤에 돌아가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사람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북한 집단은 대화와 도발이 같은 수단입니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 지내보자고 대화했다가 싹 돌아가서 마음에 안 들면 뒤통수 치면서 또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화, 전, 양면 전술, 양면 전략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철입니다. 잘 지내자 그래놓고 돌아가서 도발하고. 김영철이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냐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이제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북한의 말은 믿지 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최고 지도자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 에이, 거짓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저기 2007년인데 2009년에 김영철이가 별 2개를 더 달았습니다.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장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북한에 2008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2008년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일이가 쓰러졌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갑자기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게 부랴부랴 해서 후계자 김정은이가 세자로 책봉이 됐죠. 세자 맞죠? 김씨 세습 정권입니다. 북한 뭐 사회주의? 아이고,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김씨 세습 왕조입니다. 독재 체제죠. 21세기에 그렇게 세습하는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세자가 됐어요. 근데 나이가, 김정은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 지금요? 김정은이가 84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법정 나이로 40살이 딱 된 거죠. 그런데 2009년에 세자가 됐으니까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5살이죠. 그때 당시에는. 25살의 후계자가 됐으니 아버지 김정일이가 깨어나서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를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김영철이를 불렀을 것 같아요. 당신이 도발의 최고 전문가 아닌가? 당신이 우리 아들을 잘 보조하시오.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보조하시오. 대장이 되고 정찰총국장이 되고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북한은요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조선노동당밖에 없죠. 그 조선노동당의 제일 꼭대기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입니다.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북한 군대는요 누가 지휘하느냐? 당이 지휘합니다. 북한 군대는 당군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이 된다는 건 최고의 출세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철이가 막 출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40분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오늘 준비한 이 PPT는 사실은 3시간, 4시간 강의에도 모자랄 내용인데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김영철이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들이 말하는 것, 지금 나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끝에 앉아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장군으로 승진을 해서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금년도에 많은 위협을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김정은이가 2개 국가론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외세공조, 미국과 손잡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김정은이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우리는 동족도 아니고 동지력 관계도 아니고 이제는 교전국 관계고 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것들, 한국 쓰레기들은 우리의 적이고 제1의 적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초토화시키고 영토를 평정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NLL도 해상국경선인데 거기 침범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지우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평양 갔을 때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통일역이 있습니다. 역 이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통일자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한 국가에 삼천리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빼! 그래서 삼천리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통일 지우기 하니까 북한이 통일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에입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핵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본때를 보여준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김정은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김정은이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면, 뿌리부터 흔들리면 정권과 체제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다 압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훌륭하다는 거 압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K-드라마,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입는 옷 다 부러워하지요.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남한 드라마 보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3대 악법을 만들고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문화교양 보장법, 평양어 보호법 이런 거. 그래서 자기야 오빠 이런 말 쓰면 감옥, 남한 드라마 보면 감옥.
그 드라마를 누구 전해주면 공개 처형.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은 뭐냐? 저 대한민국 것들은 저건 적이야. 쳐다보지도 말고, 응? 그래서 완전히 적개심을 갖도록. 그런 방법이 또 뭐냐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전쟁이다. 저 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미제와 손을 잡고 우리를 지금 치려고 그런다. 얼마 전 무인기 소동도 했잖아요. 전쟁이다 말이야. 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께서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강국을 만들었다. 저 위대한 일이다. 배고파도 좀 참어. 허리도 쪼라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14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나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통일지우기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고 당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의 강령 전문에 보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사회, 다시 말하면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 의지는 1945년 분단부터 79년이 지난 지금 순간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내려온 것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었죠.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사실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을 김정은이가 했어요. 미사일을 수백 발을 쐈습니다. 나이가 젊고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강한 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력을 과시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리고요, 우리보다 힘이 세야 남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식 전력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F-35 스텔스 전투기 아시죠? 그게 지금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전투기 한 대에. 북한에서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40대를 들여왔고 20대를 또 들여옵니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가성비가 좋은 핵, 그다음에 화학, 생물무기, 그다음에 특전부대 이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요 며칠 전에 지난 10월 말일 날 북한이 ICBM을 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입니다. 이게 고도로 7,000km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정상 각도로 쏘면 15,000km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 어디든 다 때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미국을 향해서 한국 돕지 마. 한국 도우면 워싱턴, 뉴욕 다 불바다 만들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핵 처음 만들 때는 우리는 핵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막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실험 막 해서 핵을 딱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우린 방어용이야. 절대 이건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은 막 실험이 늘어나고 미사일이 막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선제에 사용할 수 있어. 이게 핵무력 정책법입니다.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 작년에 3번 쐈거든요. 2번 실패했습니다. 3번째는요. 김정은이가 작년 9월에 보스토치니 러시아 우주기지를 찾아갔어요. 푸틴하고 만났잖아요. 푸틴이 그랬어요. 북한의 위성 돕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발사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말씀은 뭐냐? 궤도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라는 건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린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정찰 위성을 1차 때 떨어진 걸 한미가 수거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냥 일반 소니 카메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아직 없는데 푸틴이 도와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건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사 도발에 저 1,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천안함 연평 또 포격이 있었고요. 회담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담을 하면서 그걸 막아내느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 책임이고 한국 책임이다. 왜? 미국이 미군을 갖다 놓고 있고 한국과 연합연습하고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 맞습니까? 그게 북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어요. 71년이 흘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해가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말이죠. 1968년에 푸에블로호가 납포가 됐어요. 100여 명의 선원들이 1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69년에는 이씨 원투원 정보기가 북한에서 격추가 됐습니다. 76년에는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가 됐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죠. 그런데 어째 북한은 한 번도 응징을 안 했을까? 미국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 공격도 안 해. 그리고 저 비무장지대 가보십시오. 군사분계선 그쪽 저도 쭉 다 가봤습니다만 북한 군인들 개판입니다. 여기서 개판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왜? 남한이 먼저 공격 안 한다는 거 알아요. 남한이 침투도 안 하고 공격 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이 한미에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한미연합연습은 방어연습입니다. 그게 공격연습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하는데요. 여러분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월남을 아시죠? 월남이 1973년에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 체결하고 2년 만에 공산 월맹이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무력 적화 통일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 자유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트피플이 생겼고요. 김일성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미군 내쫓는 방법은 간단하구만. 평화협정 체결하면 되는구만.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끊임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협정이 평화를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의 총리가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전쟁 없다고 흔들었지만 웬걸 바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금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 맞습니다. 힘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해요.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너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데 북한 말 맞습니까? 우리 정전협정 당사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명 안 했잖아. 반대했잖아. 뭐 회담에 참가 안 했잖아. 그런데 반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회담에는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성이 정전협정 협상 2년 동안 참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죠. 왜 반대했습니까? 미국이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미국이 만약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떠나버리면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은 반드시 재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동맹 나왔습니다만 6.25 전쟁 김일성이가 50일이면 석권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했습니다. 왜? 49년도에 주한미군 모두 철수했죠. 50년 1월 미국의 민주당 트루만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을 냈는데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침공해도 미국은 안 도와줄 거야. 그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을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만들어졌거든요. 1, 2, 4 세계대전을 치르고 인류가 다시는 이런 전쟁을 허용하지 말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집단안전 보장을 하자. 유엔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안보가 6.25 전쟁입니다. 근데 그 유엔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했고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고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유엔군이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유엔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엔은 북한의 핵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지키는데,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유엔군이 지금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군이 정전체제 유지와 유사시 다시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미동맹의 탄생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6.25가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준 과정이었지만 그 6.25의 산물이 한미동맹입니다. 전쟁 전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지만 전쟁을 휴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이 정전 70년, 동맹 70년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김일성이는 반드시 재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몇 명이냐? 36,574명입니다. 지금 북한군 병력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10,000명 넘게 간다고 그럽니다. 아마 총알바지, 그 시체 넣는 백에 담겨져 올 가능성, 최근에 희생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요, 이때 당시에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 우리 전쟁에 참여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자유를 지켜줬습니다.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힘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있죠. 감사한 것은요, 작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가 되면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합의했습니다. NCG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미가 확장 억제를 일체화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열받아요. 핵미사일 역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체제와 대응 능력은 더 빨리 높아지니까
김정은이가 짜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미일이 또 하나가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작년 3월 이전만 해도 얼마나 나빴습니까? 저는 그동안 국방부 20년 근무하면서 한일 일본하고도 협상을 많이 하고 중국, 미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 좋았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정말 이보다 나쁠 수 없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나빴었는데 작년 3월 이후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한미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열을 받으니까 푸틴 바지가랑이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중국은 못 믿겠고 푸틴이라도 잡자.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 대북 정책, 통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에 제가 노란 글자로 쓴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 통일은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고 문을 열어서 복음이 북녘 땅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독트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1 기미독립정신, 8.15 모두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와 인권은 휴전선 이남에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북 땅 김정은이가요, 저 북한 땅을 모두 이제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쪽 군사분계선 일대에 장벽을 치고 지뢰를 깔고 불모지를 만들어서 누구도 나무를 못 넘어오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북 국경선에도 철조망을 다 쳤습니다. 1000km가 넘는 그곳에 장벽을 치고요.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방법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1990년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서독이 동독을 향한 정책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얘기하면 변합니다. 키워드는 변합니다. 서독 정부는 끊임없이 동독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뜨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이 그동안 유지해온 힘은요, 거짓말과 주목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세뇌를 시키고, 자, 우리가 천국이야, 저 남한은 거지들만 살고 있어, 이런 세뇌를 계속. 그러려면 외부의 정보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외부의 정보가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차단하고 북한이 주는 정보만 보고 듣게 만들고,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억압을 하면서 그걸 어기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갖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정권과 체제를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초조한 거죠. 흔들리고 초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바로 여러분 여러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무용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정말 이 통일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보는요, 위협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협하는 저 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통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 자유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안보다라고 생각합니다.